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19세의 청상과부가 된 복심이가 살았습니다. 복심이는 16세에 시집와 3년도 안 돼 서방이 떠나고 말았지요. 복심이는 홀로 된 시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돈 많고 자린고비로 소문난 취진사였지요. 아버님, 탕약을 다려왔어요. 일어나 드셔보셔요. 복심이는 탕약을 다려와 몸져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탕약을 먹여드렸지요. 아니 무슨 돈으로 탕약을 지어온 것이냐? 옷감을 사고 남은 돈으로 지어온 것이어요. 아니 돈 아깝게 무슨 약재를 지은 것이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말거라. 알았어요, 아버님. 복심이가 시아버지에게 약을 드리고 밖으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보기가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마님, 지가 오늘은 곡괭이 자루 맞추러 장에 갈 것이구먼요. 혹시 뭐 필요한 것은 없으셔요? 달보기는 시댁의 오래된 머슴의 아들이었습니다. 달보기도 복심이와 같은 19세였지요. 요새 달달한 호박엿이 땡기는구나. 알았구먼요. 지가 오면서 호박엿을 사오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달보기는 장으로 가고 복심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달보기가 부르는 것이었지요. 마님 지왔구먼요. 달보기 소리에 복심이는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님께서 말씀하신 호박엿이고 이것은 지가 마님 드리려고 사온 놀이개구먼요. 어머나 예뻐라.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런데 어찌 놀이개를 다 사온 것이야. 보아하니 비쌀 것 같은데. 지가 마님 드리고 싶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샀구먼요. 지가 장에 갈 때마다 이놈을 보면 마님께 잘 어울 것 같아서 찍어놓은 놈입니다요. 그러느냐, 참으로 고맙구나. 그렇지 않아도 놀이개가 필요했는데 덕분에 놀이개가 생겼으니 정말 좋구나. 달보기는 마님이 기뻐하자 너무 좋았습니다. 복심이가 좋아하면 달보기도 너무 좋은 것이었지요. 달보기는 밭에서 일하면서도 무척 기뻤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이야? 어찌 노래를 다 하고 달보기가 요새 사랑에 빠졌나벼? 달보기는 누가 봐도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활짝 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달보기는 얼른 일을 마치고 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맛있는 옥수수엿을 사가지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달보기는 마님 방으로 가서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지 달보기구먼요. 아니 그런데 여러 번을 불러봐도 마님은 대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보기는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마님의 방문을 열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마님은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마님, 어디가 아프신지요? 달보기가 마님을 흔들어 보아도 마님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달보기는 마님을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집을 향해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마님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마님의 몸은 옷에 가려져 있어 잘 몰랐었지만 오늘 업어보니 비쩍 마른 몸이었지요. 그리고 마님의 옷은 축축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보기 등까지 모두 젖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님의 살결은 부드러워도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억센 여종들과 다르게 마님은 솜털보다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었지요. 그리고 몰캉몰캉한 봉우리는 달보기의 등을 자꾸만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님 계시요? 달보기는 의원 집에 마님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진맥을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진맥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의원이 말했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심장이 안 좋단다. 그리고 우울증세까지 있으니 큰일이구나. 아니, 몸이 허약하다는 것은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요? 보아하니 잘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야 하는데
아씨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우울증세인데 이대로 가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단다. 아니, 그럼 어찌해야 하는 것이요? 일단은 잘 먹고 잘 자야 한다. 헌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것 같구나. 그러니 우울증부터 치료해야 나을 수 있단다. 그럼 우울증은 어찌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은 아씨에게 어떤 정신적 충격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울증세가 완화될 것이다. 의원의 말을 들은 달보기는 깜짝 놀라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도대체 마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의 상태를 알게 된 달보기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대체 마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너무 걱정이 되었지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마님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좀 드셔요, 마님. 아니, 이곳은 어디냐? 이곳은 의원 집이여라. 마님이 쓰러져 있어서 지가 모시고 왔구먼요. 그랬느냐? 내가 또 쓰러졌던 모양이구나. 복심이는 쓰러진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방에서 쓰러지고 깨어나고 했던 것이었지요. 그런 상황까지 알게 되자 달보기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원에게서 약재를 받아 달보기는 마님을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지요. 수고했다.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의원께서 달에 한 번을 꼭 들리라 했구먼요. 그러니 지가 꼭 잊지 않고 달마다 마님을 모시고 의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래, 고맙구나. 마님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달보기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마님의 몸이 허약해진 것이 무슨 일 때문인지 무척 궁금하였지요. 헌데 달보기는 마님의 일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님이 직접 말해주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달보기는 며칠을 고심 끝에 술과 안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지 달보기구먼요. 그러자 마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래, 무슨 일이냐? 오늘은 지와 함께 가볼 곳이 있구먼요. 아니, 갑자기 어딜 가자는 것이냐? 가보면 압니다요. 미리 말하면 재미가 없구먼요. 그리하여 복심이는 달보기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지나니 드넓은 들판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들판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꽃들이 활짝 피었단 말이냐?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구나. 마님은 활짝 핀 꽃들을 보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달보기도 너무 좋았지요. 마님이 좋아하시니 지도 너무 좋구먼요. 달보기는 마님과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들판을 걷고 뛰다 보니 어느새 마님은 힘들어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달보기는 가져온 술과 안주를 꺼냈습니다. 마님, 이렇게 예쁜 들판에서 술을 한잔 하시면 술맛이 무척 달달합니다요. 그러니 한잔 해보셔요. 내가 술까지 준비를 다 하였구나. 헌데 나는 술을 하지 못한단다. 아이고 마님,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안 마시면 어디서 술을 먹어보겠습니까요? 그러니 맛이라도 한번 보셔요. 복심이는 달보기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마시다 보니 못 먹는 술도 먹을만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님이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달보기가 말했습니다. 마님, 지가 마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요. 그러니 지에게 말해줄 수는 없으신지요. 달보기 말을 들은 마님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취기가 올라와서인지 말문도 열리는 것이었지요. 내게는 홀로 된 병든 어머님이 계시단다. 그런데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구나. 그럼 의원에게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요? 어머님은 홀몸으로 나를 키우시고 병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나를 이곳으로 시집을 보내셨단다. 홀몸으로 나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그러다 보니 지금도 약 한 제를 못 드시고 계셔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아니 마님, 최진사님은 아주 큰 부자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어찌 친정어머니 약재도 못 지어 드린답니까? 그것은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출가외인이라 하여 여자는 시집을 가면 시집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친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느니라. 아니 그럼 최진사님께는 말씀도 드리지 못하신 건가요? 달보기는 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여인이라 한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인데 출가 외인이라 하여 친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님은 시집을 오기도 전에 서방님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님이 시집을 오자마자 병수발만 하게 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서방이 떠난 후로는 밤마다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보기는 마님의 인생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것이었지요. 말도 못하고 속으로 꽁꽁 앓고 있는 마님을 보면서 달보기는 그런 마님을 가슴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보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달보기는 마님의 친정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친정집은 아주 작고 다스러져가는 초가집이었지요. 계셔요? 여러 번 불러봐도 어머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달보기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얼른 방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마님의 어머님은 쓰러져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지요. 쌀떡이 텅텅 비어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님은 쫄쫄 굶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달보기는 의원을 데려올 시간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달보기는 어머님을 업고 의원에게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이미 기력이 다해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야. 의원은 어머님을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을 다려주고 침도 뜸도 놓아주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어머님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달보기는 밤마다 찾아와 어머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정신이 좀 드시는지요? 여기가 어디요? 여기는 의원집입니다요. 그렇구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이요? 마님께서 보내서 지가 가봤어라. 그런데 어머님께서 쓰러져 있었구먼요. 마님이 보냈다는 말에 어머님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복심이는 무탈하게 잘 있는 것이요. 잘 있구먼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따님이 잘 있다는 말에 어머님은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기력을 되찾게 되자 달보기는 의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의원 나리, 이분은 최진사 댁 사돈 어른이십니다요. 그러니 사돈 어르신의 치료비는 훗날 최진사님이 한꺼번에 계산해 드릴 것이구먼요. 그러니 언제라도 치료만 해주시면 됩니다요. 어허, 그렇단 말이냐? 최진사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후해졌단 말이냐? 의원은 의아해 하면서도 최진사 댁의 머슴이 그리 말하니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달보기는 우선 마님의 어머님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어머님의 몸이 회복되자 달보기는 어머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광에서 쌀과 콩 곡식들을 담아 마님의 어머님 쌀독을 채워드렸지요. 마님께서 보내신 것이니 꼭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요. 그래요. 우리 딸 복심이에게 어미는 잘 있으니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고 꼭 전해주시오. 네, 그리 전하겠습니다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몸 건강히 잘 지내셔야 합니다요. 그래야 마님께서도 마음이 편할 것이구먼요. 그렇게 마님의 어머님을 챙겨드린 달보기는 집으로 돌아와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지가 어머님께 다녀왔구먼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어머님께 다녀온 것이야? 어머님께서는 무탈하게 잘 계시구먼요. 어머님께서도 잘 계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요. 정말 우리 어머님께서 무탈하게 잘 계시더냐? 그렇습니다요. 지가 이 두 눈으로 확실히 확인을 하였구먼요.
달보기의 말을 들은 마님은 무척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간만에 얼굴색도 환해지는 것이었지요. 마님, 어머님 걱정은 하지 마시어요. 지가 틈나는 대로 들려보겠구먼요. 그래 고맙구나. 내가 그리만 해준다면 내가 한결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렇게 달보기는 마님의 어머님에게 쌀과 곡식을 항상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의원을 불러 치료도 해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의 어머님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되자 의원이 최진사 집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서의원. 그간 무탈하시었는지요? 기력이 좀 떨어지긴 하였으나 요즘은 많이 좋아졌소이다. 그러시군요. 진사나리도 이젠 나이도 있으니 가끔은 들러 진맥을 받아보시지요. 어디 그게 맨 입으로 된답니까? 진맥 받는 것도 돈이 들어가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소? 최진사의 말을 듣고 최진사가 후해졌다고 생각했던 의원은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어른의 치료비가 1년치나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산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니, 치료비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아니, 진사께서 사돈어른을 치료해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이오? 아니, 이 집 머슴 달보기를 시켜서 사돈어른을 치료하라 시키지 않았습니까요? 아니, 의원이 제정신인 게요. 내가 어찌 사돈의 치료비를 낸단 말이오? 최진사도 의원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두 사람 모두 알 수가 없었지요. 여봐라, 달보기 좀 오라 하거라. 그러자 잠시 후 달보기가 밭에서 일하다 말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나리? 내 놈이 사돈어른을 치료해달라 했느냐? 달보기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지는 않았지요. 이미 이 상황을 각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마님 어머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 마님도 표정이 밝아졌기 때문에 달보기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우울증도 완화되어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지가 그리 말했습니다요. 아니, 내 놈이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마님 어머님의 병세가 심해 마님의 건강이 무척 안 좋았었구먼요. 그리하여 지가 마님 어머님을 치료해 드렸습니다요. 아니, 내 놈이 무슨 권한으로 그리한단 말이냐? 여봐라, 달보기 놈을 광에 가두고 밥도 물도 주지 말 거라. 화가 난 최진사는 달보기를 광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사돈을 치료하라 한 것은 저놈의 짓이니 저놈에게 돈을 받으면 될 것 같소이다. 의원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돈 많은 최진사가 사돈의 치료비를 내주지 않으니 최진사는 아직도 자린고비였던 것이었지요. 사람의 건강보다 돈을 더 중시하니 의원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사 양반, 사람 나고 돈 나는 것이고 돈보다 중한 게 사람의 건강이거늘 진사 양반은 돈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인 것이요. 의원은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의원과 최진사의 이야기를 옆방에서 모두 들은 복심이는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달보기가 자신을 위하여 어머님을 치료한 것을 모두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달보기는 광에 갇혀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게 되다 보니 복심이는 달보기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복심이는 시아버지 최진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걱정되어도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지요. 복심이는 어머님의 걱정을 속으로만 앓다 보니 우울증까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보기가 알고 복심이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최진사의 이름을 팔아 어머니를 치료한 것이었지요. 복심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달보기가 비록 머슴일지라도 자신을 향한 사랑도 이런 사랑이 없었지요. 달보기의 진심을 알게 된 복심이는 달보기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광에 갇혀 있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복심이는 밤이 깊어지자 광으로 달보기를 찾아갔습니다. 달보가 이것 좀 먹어. 아니 마님, 진사나리께서 아시면 어쩌시려고 광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내 걱정 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테니 어서 이 주먹밥이라도 먹어도. 달보기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었지요. 달보기가 눈물을 흘리며 주먹밥을 먹자 복심이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달보기가 주먹밥을 다 먹을 때까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복심이는 달보기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님을 치료한 것을 알고 있어.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어찌 내게는 말도 없이 그렇게까지 한 것이야. 지는 마님이 슬픈 것은 너무 싫구먼요. 마님은 웃을 때가 제일 예뻐라. 그러니 지는 항상 마님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요. 달보기 말을 들은 복심이는 가슴이 너무 뭉클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감동도 이런 감동이 없었지요. 복심이는 달보기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말았지요. 신분이 무엇이길래 이런 진실한 사랑까지 막는 것인지 복심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달보기도 그런 마님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였지요. 마님과 머슴 사이만 아니었어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신분 때문에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분의 벽에 가로막힌 두 사람은 어두운 밤 숨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복심이는 밤만 되면 시아버지 몰래 달보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먹밥을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 것이었지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복심이는 얼른 의원 집에 사람을 보냈지요. 아니 그런데 의원이 집에 없다며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자 복심이는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무척 당황한 복심이는 생각나는 사람이 달보기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복심이는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보가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니 마님 왜 그러시는지요? 아버님이 위독하시단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봐도 의원이 집에 없다는구나. 복심이 말에 달보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있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달보기는 시아버지를 등에 업고 밖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달보기는 쉬지 않고 달려 의원 집으로 달려갔지요. 의원님 지 달보기구먼요. 우리 나리께서 위독하십니다요. 달보기 목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의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양반어른이 머슴만도 못하단 말이냐 쯧쯧. 의원은 혀를 끌끌 차며 취진사를 방으로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달보기만 아니었다면 의원은 나와 보지도 않을 생각이었던 것이었지요. 의원도 취진사에게 질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보기는 자신이 크게 혼날 줄 알면서도 사돈어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달보기의 인간성을 좋게 본 것이었지요. 의원은 취진사의 진맥을 짚고 침을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달여 취진사에게 먹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다음 날이 되니 취진사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약재를 매일 다려 먹고 안정을 취하면 점점 건강이 회복될 것이오. 허나 마음을 바로 써야 약의 효능도 있을 것이오. 아니 마음을 바로 써야 한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진사양반은 그 집 머슴 달보기가 살린 것이오. 달보기가 진사양반을 직접 업고 오지 않았다면 진사양반은 오늘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오. 아니 달보기가 나를 업고 왔다는 것이요? 그렇소. 어찌 양반식이나 되어서 그 집 머슴보다 못하단 말이오. 내 진사양반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가지 않은 것이오.
진사양반 같은 사람 살려서 무엇하겠소? 달보기처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바른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최진사는 벌써 상을 치렀을 것이오. 죽을 위기를 넘긴 최진사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의원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멸시한 며느라이와 머슴 딸보기 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광에 가두어 놓은 달보기 때문에 자신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최진사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고 있었지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된 최진사는 참 인생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는 달보기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나리? 그래 불렀느니라.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나리?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이 죽고 며느라이가 혼자 되어 사는 게 너무 안타깝구나. 그러니 달보기 내가 내 아들이 되었으면 한다. 달보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진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지요. 아니, 나리께서 혹시 잠이 들 깨신 것은 아닌지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그러니 내가 내 아들이 되어 며느라이를 외롭지 않게 해주면 좋겠구나. 달보기는 너무 놀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진사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리 오늘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요. 그러니 일찍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요. 최진사는 자신의 말에도 달보기가 믿지를 않으니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달보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달보기도 최진사의 눈물을 보면서 최진사의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사나리, 참말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단다. 이것이 나의 진심이란다. 최진사의 진심을 알고 난 달보기는 두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꿈도 못 꿨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이었지요. 달보기는 최진사를 버락 안았습니다. 최진사의 진실이 통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달보기는 신분 세탁이 되었습니다. 천민에서 양반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최진사의 양아들이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만 모여 복심이와 간촐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신혼방에 달보기와 복심이만 있게 되었지요. 마님,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어요, 서방님. 복심이도 달보기도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마님은 제겐 영원한 마님이여라. 지는 마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요, 마님. 그럼 어서 들어오지 않고 뭐 하느냐? 그리고 두 사람의 방에는 호롱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하얀 이부자리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가 있었지요. 그렇게 사랑한 달보기와 복심이는 시아버지 최진사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마님, 어서 안 들어오고 뭐 하세요? 급해요, 급해. 아니 또 섰단 말이냐? 일이 크면 내 어찌 감당하란 말이냐? 옛말에 인위제사 조의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